여러분 혹시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곳, 그러니까 태양 대기 속으로 직접 뛰어든 탐사선이 있다면요. 네, 바로 파커 태양 탐사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인공이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태양을 만난 영웅 파커 탐사선이라는 영상 기록물의 일부인데요. 이걸 보면서 파커 탐사선이 도대체 어떻게 그 뜨거운 태양 가까이 갈 수 있었는지, 또 어떤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쓰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태양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마치 여러분이 바로 옆에서 같이 가는 것처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태양을 향한 이 뜨거운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때는 2018년 8월이었죠. 작은 소형차만한 탐사선 하나가 진짜 거대한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나사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는데 이름부터가 태양 접촉, 터치 더 선이었어요. 목표가 정말 대담했어요. 인류 최초로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 그 코로나 안으로 직접 들어가겠다. 정말 이름 그대로 태양을 만지러 간다는 건데,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나요? 아, 정말 대담했죠. 그 최종 목표 지점이 태양 표면에서 불과 610만 킬로미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태양 수성 거리보다도 7배 이상 가까운 거리고요. 만약에 태양 지구 거리를 100m 축구장이라고 치면 골대 코앞 한 3.6m 앞까지 간 거예요. 와, 3.6m, 거의 뭐 태양 바로 앞이네요. 네, 거의 태양의 숨결이 느껴질 만한 거리죠. 근데 이게 그냥 가까이 간 것만이 아니잖아요. 속도 기록도 완전히 갈아치웠다고요. 맞습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빨랐죠. 네, 코로나 통과할 때 속도가 무려 시속 69만 킬로미터, 초속으로는 192km래요. 이게 서울에서 워싱턴 DC까지 1분도 안 걸리는 속도라는데? 와,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최첨단 전투기보다 300배 빠르다고 하니까요. 300배요. 허허. 근데 좀 이상한 게 보통 태양 쪽으로 가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구가 이미 꽤 빨리 돌고 있으니까 태양 중력에 끌려 들어가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지구 공전 속도를 이겨내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파커는 반대로 엄청난 속도를 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태양 중력에 확 빨려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속도를 더 냈죠? 아,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스윙바이 혹은 중력 도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스윙바이. 아,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네, 맞습니다.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새총처럼요. 우주선의 속도나 방향을 바꾸는 건데 파커 탐사선은 이걸 금성을 이용해서 무려 7번이나 해냈습니다. 7번이나요? 금성을요? 네, 금성 근처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휙 지나갈 때마다 금성 중력이 탐사선 궤도를 살짝 안쪽으로, 태양 쪽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궤도가 점점 타원형이 되면서 태양에 가까워지는데 그때 태양의 그 엄청난 중력이 이끌려서 뭐랄까 롤러코스터 내려가듯이 확 가속이 되는 거죠. 와, 행성 중력을 훔쳐서 속도를 얻는다니 정말 영리하네요. 그렇죠. 우주 항해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단한 탐사선 이름이 파커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과학자 이름이라면서요? 나사 역사상 처음이라고. 네, 맞습니다. 유진 파커 박사님 이름을 딴 거죠. 현대 태양문이기학의 거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1958년에 정말 혁명적인 주장을 하셨어요. 1958년이요? 어떤 주장이었는데요? 바로 태양에서부터 초음속으로 뜨거운 입자들이 계속 흘러나온다. 지금 우리가 아는 태양풍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처음 예측하신 겁니다. 아, 태양풍.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아니었나 보네요. 엄청 반대가 심했다면서요? 오, 상상 이상이었죠. 그때는 태양과 행성 사이는 그냥 텅 빈 진공 상태라고 다들 믿었거든요. 파커 박사님 주장은 완전히 이단 취급을 받았죠. 자료 보니까 동료들이 논문 검토도 안 해주고 터무니없다고 비웃고 심지어 기본 유체역학도 모르냐, 도서관 가서 공부나 더 해라 이런 말까지 들으셨대요. 와, 너무 심했네요. 그런데 어떻게 발표될 수 있었죠? 그때 정말 구세주 같은 분이 나타납니다. 저명한 천체 물리학 저널 편집장이었던 찬드라세카르 박사님. 나중에 노벨상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파커 박사님의 계산이 논리적이고 타당하자고 판단하신 거예요. 주변에서 막 비웃고 반대하는데도 용감하게 논문 게재를 밀어붙이셨죠. 와, 정말 대단한 편집자시네요.
과학적 진실을 알아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불과 4년 뒤예요. 1962년에 나사의 마리너 2호가 실제로 태양풍을 관측해버립니다. 4년 만에요. 와, 네, 파카 박사님 이론이 완벽하게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그 편견에 맞서 싸웠던 선구자의 이름이 태양 속으로 뛰어드는 첫 탐사선에 붙여진 거. 정말 의미가 깊다고 할 수밖에 없죠. 야,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자, 그런데 파커 탐사선이 결국 마주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태양 표면은 한 5,500도 정도인데 그 바깥 대기, 코로나 있잖아요. 거기는 100만 도가 넘는다고요? 아니 보통 불에서 멀어지면 덜 뜨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반대죠? 그리고 탐사선은 대체 어떻게 버틴 거죠, 그 열기를?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태양 물리학의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였어요. 이 비밀을 푸는 열쇠는 온도랑 열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온도랑 열이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온도는 입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 평균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열은 실제로 물체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해요. 코로나는 입자 자체는 막 미친 듯이 빨라요. 온도가 엄청 높죠. 근데 거기가 거의 진공 상태잖아요. 아, 그렇죠. 우주 공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입자 밀도가 극도로 낮아요. 그래서 아무리 입자가 빨라도 탐사선 표면에 부딪혀서 열을 전달하는 입자수가 아주 적은 거죠. 뭐랄까, 비유하자면 200도짜리 오븐에 손을 잠깐 넣었다 빼는 거랑 비슷해요. 공기는 뜨거운데 밀도가 낮아서 금방 화상을 입지는 않잖아요. 아하, 그리고 온도는 높은데 밀도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받는 열은 생각보다 적다. 그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뜨거운 김에는 괜찮은데 뜨거운 물에는 바로 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그 적은 열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방심할 순 없죠. 그래서 파커 탐사선은 진짜 최첨단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열 보호 시스템, TPS라고 부르는 건데 두께가 11.43cm짜리 탄소 복합 소재 방패예요. 11.43cm요? 네, 이게 태양을 바로 마주보는 앞쪽에 딱 붙어 있어요. 이 방패 덕분에 바깥 온도가 거의 용암 수준인 1371도까지 올라가도 방패 뒤에 있는 탐사선 본체랑 장비들은 놀랍게도 아주 쾌적한, 실온 수준이죠. 29.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11cm 두께로 1300도가 넘는 열을 막는데 안쪽은 쾌적한 29도. 와, 이거 진짜 SF 영화 기술인데요. 근데 이 탐사선이 스스로 살아남는 능력도 있다면서요? 지구에서 실시간 조정은 안 될 텐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요. 맞아요. 굉장히 똑똑한 탐사선입니다. 그 방열판 가장자리에 센서들이 여러 개 달려 있거든요. 얘네들이 항상 태양빛이 얼마나 센지 감시하고 있어요. 만약 어느 한쪽 센서가 너무 뜨거운데? 하고 느끼면 그건 자세가 약간 틀어졌다는 신호죠. 아, 본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 탐사선이 즉시 스스로 자세를 아주 미세하게 바꿔요. 그래서 방열판이 항상 정확하게 태양을 가리고 본체는 그 그림자 안에 안전하게 있도록 하는 거죠. 오, 스스로 자세 제어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태양 전지판도 아주 기발해요.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땐 이렇게 날개처럼 쫙 펴서 전기를 만드는데 태양에 너무 가까워져서 빛이랑 열이 너무 강해진다? 그럼 마치 더위에 지친 새가 날개 접듯이 스르륵 방열판 뒤에 그림자 속으로 접혀 들어가요. 와, 전지판이 접혀요? 과열 막으려고? 네, 과열을 피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지구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탐사선 혼자 판단해서 실행하는 완전 자율 시스템입니다. 왕복 통신에 수십 분씩 걸리니까 이게 필수적인 거죠. 이야, 정말 똑똑한 생존 전문가네요. 자, 이렇게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으니 이제 진짜 임무를 수행해야죠. 파커 탐사선 덕분에 태양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 뭐였을까요?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예상 못했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바로 스위치맥 현상이에요. 스위치백이요? 그게 뭐죠? 원래 태양풍은 태양에서 바깥으로 쭉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파커가 태양 가까이 가보니까 태양풍 속 자기장이 갑자기 막 유턴을 해요. 아니면 S자 모양으로 확 꼬이거나 이런 현상이 아주 자주 나타난다는 걸 발견한 거죠. 마치 고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유턴 구간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자기장이 유턴을 한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바람이 좀 이상하게 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태양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빨라지는지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에요. 우리가 알던 태양풍은 좀 잔잔한 강물 같았다면 파커가 본 태양풍 근처는 뭐랄까 엄청난 급류랑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는 혼돈의 현장 같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봉우리와 골짜기가 계속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스위치백이 생기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태양이 에너지를 우주로 어떻게 내뿜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든 발견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와, 태양풍이 그렇게 복잡한 거였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무려 70년 동안 이론으로만 있던 현상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거. 바로 자기 재결합 현상입니다. 자기 재결합.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태양은 엄청 큰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표면이랑 대기에 자기력선들이 막 얽혀 있어요. 이 자기력선들이 서로 막 꼬이다가 마치 팽팽한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갑자기 끊어졌다가 다른 선이랑 폭발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현상이에요. 아,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 거군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빵 하고 터져 나와요. 이게 바로 태양 표면의 대폭발, 플레어나 엄청난 물줄을 우주로 뿜어내는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의 핵심 원인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죠. 근데 이전까지는 그냥 멀리서 보면서 저기서 아마 자기 재결합이 일어나는 거겠지 하고 추측만 했어요. 늘 간접 증거였죠. 직접 본 적은 없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파커는 인류 최초로 코로나 안, 바로 그 사건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결합이 진짜 일어나는 그 순간을 바로 코앞에서 보고 데이터를 잡아낸 거죠. 수십 년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와, 이론으로만 듣던 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니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스위치백이나 자기 재결합 같은 현상들이 우리 지구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냥 태양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 아닌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양풍, 특히 CM이 있잖아요. 이게 지구에 도달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걸 우주 날씨라고 부르는데요. 우주 날씨요? 네, 강력한 태양 입자나 자기장 폭풍이 지구를 때리면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망가질 수 있고요. 지상통신이나 GPS가 먹통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올 수 있어요. 우주비행사들 안전에도 당연히 위협이 되고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렇죠. 파커 탐사선이 바로 이 태양풍과 CME가 시작되는 그 근원지를 직접 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우주 날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구까지 오는지 그 뿌리부터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허리케인이 막 생겨나는 바다 위를 비행해서 직접 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 데이터들이 앞으로 우주 날씨 예보 정확도를 엄청나게 높여줄 겁니다. 우리 첨단 기술 문명, 또 우주활동 안전을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생존 문제랑 연결된 거죠. 듣고 보니까 파커 탐사선의 임무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태양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까지. 이 대단한 여정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2024년 12월 24일, 바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그때 태양 표면 610만 킬로미터까지 가면서 기록을 또 깼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파커의 24번째 태양 근접 통과였는데 그때 태양 표면에서 딱 610만 킬로미터, 그리고 속도도 시속 69만 2천 킬로미터로 자체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죠. 이제 더는 금성 스윙 바이를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 거리가 파커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비행이 태양 연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이제 금성도움은 끝났군요. 네, 하지만 임무가 끝난 건 아니에요. 파커는 앞으로도 계속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귀중한 데이터를 보내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탐사선이 지금까지 보내왔고 또 앞으로 보내올 이 데이터들, 이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연구 거리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태양에 대한 우리 이해를 근본부터 바꿀 자료들이죠. 수십 년 동안 연구할 자료라? 네, 흔히 보이저우가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 끝을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에 비견해서 파커는 우리 태양계의 심장, 바로 태양 자체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쳤어요. 그래서 별,
그러니까 항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교과서를 새로 쓰게 만들 세대에 한 번뿐인 임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힌 위대한 여정이죠. 네, 오늘 정말 태양에 가장 가까이 가고 가장 빨랐고 또 태양의 많은 비밀을 풀어낸 파커 태양 탐사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극한의 기술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과학자들의 열정,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발견들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정말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또 때로는 강력한 활동으로 우리 문명을 위협하기도 하잖아요. 양면적인 존재죠. 파커 탐사선의 이 여정은 그런 태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우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과학 탐구가 인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파커 탐사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태양조차 이렇게나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저 멀리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다른 별들, 다른 태양들은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어쩌면 태양 연구가 결국 우주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어떻게 넓혀갈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